여러분, 12세대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 2명만 받으면 투자금이 전부 회수되는 구조, 이 말이 그냥 과장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물건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파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가 4억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1억 6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무려 34%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뭔가 큰 문제가 있나? 이 생각부터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싸다고 바로 덤벼들 물건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를 차분하게 따져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물건이고 사건 번호는 2024타경 9491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능산리 287-2번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는 다가구 주택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대지는 약 83평, 연면적은 약 85평 규모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미 4번이나 유찰이 진행됐고 현재 최저가는 1억 6,9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가구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겁을 먹고 지나친 건지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능산리 287-2번지 대지 면적 약 83평, 연면적 약 81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상 4층 건물이며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임대가 가능한 구조는 총 8가구입니다. 하지만 가스 계량기와 외부 창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1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 전용 면적은 약 26평 내외로 건물 하부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외관은 벽돌 마감으로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입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바로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와의 거리입니다. 도보 기준 약 910분, 자전거로는 2분 내외, 실제 체감 거리로는 가깝다고 느껴지는 위치입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동선은 왕복 차선이 넓게 확보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구조라 학생이나 교직원 입장에서도 야간 이동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서영대학교는 학생 수만 2,000명이며 학교 내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만 많이 부족하며 교직원과 등이 2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숙소를 충당하기에는 주변에 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바로 인근에 이 물건과 거의 같은 건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상권은 아니지만 편의점, 소규모 상가, 다가구 원룸 주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형적인 대학 배우 주거지입니다. 즉, 비어있다가 한 번에 채우는 지역이 아니라 수요가 꾸준히 들어왔다 나가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일대는 개발 기대감이나 투기 지역이 아니라 실거주 실임대 수요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등은 없지만 반대로 공실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낮은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입지로 한 방 먹는 물건이 아니라 구조와 수요로 버티는 물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권리상으로도 깔끔한지 그리고 정말로 세입자 2명이면 본전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 분석과 임차 구조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구조가 복잡한 물건이 아니라 숫자가 정직하게 보이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5월 16일 2억 2천만 원을 설정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번 경매 역시 해당 은행의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번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 근저당,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된다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근저당 하나가 더 있지만 이 또한 말소 대상이며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는 아닙니다. 권리 구조 자체는 단순 명확한 편입니다. 이제 점유관계를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없는 상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공동현관 출입문도 고장난 상태였으며 별도의 임대차 안내문이나 점유 주장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측 확인 결과
과거에는 회사 직원 숙소로 일부 사용된 이력은 있으나 현재는 점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실 상태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건은 명도 싸움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된 상태에서 바로 세팅이 가능한 물건에 가깝습니다. 현재 공실 상태라는 점은 위험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임차인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보증금 구조, 월세 구조를 처음부터 투자자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권리상으로 걸릴 것 없고 점유 리스크도 크지 않으며 오히려 빈 상태라서 계산이 명확해지는 물건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로 낙찰받는다는 가정에서 금융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최저입찰가는 1억 6,929만 6천 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70% 대출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론상 대출 가능 금액은 약 1억 1,8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했듯이 이 건물은 가스 계량기 12개, 즉 12세대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방 하나당 방빼기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총 12칸, 즉 보증금 총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대출을 받아도 그 대출금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2억 2천만 원을 근저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빵빼기 계산을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수 자기자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 1억 6,929만 6천 원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취득세는 1.1%로 약 186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물론 이 경우에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인지대 등 기타 등등해서 50만 원으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들어가는 취득 원가는 약 1억 7,266만 원입니다. 이제 이자 4%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 물건은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아니라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봅니다. 투입자금 약 1억 7,266만 원, 연 4% 적용 시 연 기회비용 약 690만 원, 월 환산 약 57만 원. 이게 이 물건이 금융비용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임대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결국 임대가 되느냐, 그리고 매달 얼마가 남느냐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파주시 원롱면 일반 원룸빌라 시세는 보증금 200만 500만 원, 월세 30만 60만 원 구간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80만 이상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는 보증금 30만 500월 3062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물건 12세대를 전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딱 고정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곱하기 12세대면 총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가구당 30만 원 곱하기 12세대 면 총 월세 360만 원입니다. 원룸면 시세로만 돌려도 이 건물은 월세가 매달 360만 원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최대치가 아니라 보수치라는 겁니다. 원룸면은 전반적으로 월세가 낮은 편이라 30만 원은 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무난하고 빨리 채워지는 구간입니다. 이 돈이 진짜로 내 통장에 남느냐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 들어간 총 투자금은 약 1억 7,266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으로 회수되는 6천만 원을 빼겠습니다. 1억 7,266만 원 빼기 6천만 원은 실제 묶이는 내 돈 1억 1,266만 원. 이 금액이
이 물건에 실제로 들어가 묶여있는 투자금입니다. 이제 이 돈에 대해서만 기회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연 4%로 찾겠습니다. 1억 1266만원 곱하기 4%는 1년에 약 451만원. 이를 월로 나누면 월 약 37만원 수준입니다. 이제 월세 흐름을 보겠습니다. 월세 총액 360만원. 여기서 실제 묶인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월 37만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월 약 323만원. 이 금액이 이 물건에서 매달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즉, 이 물건은 원록면 시세 그대로만 적용해도 월 323원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세대가 꽉 찼을 때 기준이고, 제가 처음 던지신 말이 바로 여기서 현실이 됩니다. 세입자 2명만 받아도 본전 뽑는다. 지금 숫자 기준으로 세입자 1명당 월세는 30만원입니다. 세입자 2명이면 월세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월 57만원이었죠. 즉, 세입자 2명만 들어와도 기회비용 4% 수준은 거의 상쇄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매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얼마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 개인과 법인 두 경우를 숫자로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전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1억 6,929만 6천원, 매각은 감정가 그대로 4억 9,357만 2,640원에 한다고 가정합니다. 임대 수익은 이미 앞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하게 매각과 세금만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1주택자이고 3년 보유 후 매각, 다만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 실제로 들어간 돈은 낙찰가 1억 6,929만 6천원에 1주택자 취득세 1.1%,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모두 합쳐 총 취득원가 1억 7,265만 6천원입니다. 이제 매각입니다. 감정가 그대로 4억 9,357만원에 매각하면 취득원가를 뺀 양도차익은 3억 2,091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보유기간 3년에 대해 연 2%, 총 6%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약 1,925만원입니다. 공제를 빼고 기본공제에 250만원까지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약 2억 9,916만원이 됩니다. 이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38%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9,42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 양도세는 약 1억 371만원입니다. 정리하면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세금을 모두 내고도 약 2억 1,720만원이 실제로 손에 남습니다. 이제 법인 명의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고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모두 포함한 실효 취득세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약 2,268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1억 9,348만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가 그대로 매각하면 법인의 매각 차익은 약 3억 90만원입니다. 법인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2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총 법인세 부담은 약 4,402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매각했을 때 세금을 모두 내고 난 뒤 약 2억 5,607만원이 순수하게 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물건은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해도 세후 2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남고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해도 2억 5천만 원 이상이 남는 구조입니다. 즉, 임대 수익으로 이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어느 시점에 매각하더라도 이 물건은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건을 운영으로도 먹고 매각으로도 먹는 두 번 수익이 나는 다가구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구조의 물건만 골라서 하나하나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 없이 정말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고 임대만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며 개인으로 가든 법인으로 가든
세금까지 전부 계산하고도 수억 원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물건은 운이 좋아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끝까지 계산하고 세금까지 미리 정리해 놓은 사람만 잡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싸 보이는 물건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물건, 그리고 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할 수 있는 물건만 이 채널에서 다룹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처럼 임대, 금융, 세금 매각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물건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분석이나 실제 투자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차분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의 물건만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